네, 무비건조 저 솔로로 싱글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화정의 독식 인터뷰. 오늘 그 독식 인터뷰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문소리 배우님 모셨습니다. 제가 혼자 단독으로 싱글 데뷔하는 거 알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혼자 다 먹겠다는 굳은 결심 네네네, 알고 네. 드시라고 이렇게. 아, 네. 아, 존댓말을 쓰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어색한 힘들죠? 무릎 쓰고 네. 굉장히 편하게 반말하는 사이인데 존댓말을 써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이렇게 런던에서 막 오셔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네. 인천에서 지금 거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연극 공연을 했었는데 그 11주 동안 네. 꽤 오랫동안 공연을 하고 제 생에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공연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11주 마치자마자 좀 런던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실 남편이 스케줄이 있는데 남편 따라 아, 유명하신 분? 네, 저는 뭐 기네스나 한 잔 마셔보겠다는 네. 마음으로 네. 한 일주일 11주면 거의 4개월. 연습까지- 연습 기간까지 네, 따지면은 맞아요. 4개월 엄청 넘어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작품에 매진을 네. 해서 매일 관객을 만나고 오히려 할 때는 이렇게 나를 풀 가동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깨어있는 시간이지만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나고 난 뒤. 정말 좀 약간 좀 푹 빠져서 나오기가 힘든 작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질문을 이제 배우 일을 하면서 꽤 많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다음 캐릭터가 있어서. 다음 게 늘 기다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탑 남자 배우들은 뭐 두세 개씩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이런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빠졌다가 나오면은 좀, 그래, 헤어질 때 됐다. 좀 놓자. 이제. 이제 뭐 내가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더 많아요. 뭐 내 캐릭터, 이 작품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또 네. 돌았으면 또 애인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뭐 그 미뤄뒀던 것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저희 일상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들을 또 맞이하는 마음이 또 커서 사실 캐릭터나 그 작품에 빠져나오기 힘든 사람들의 그 심리가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냥 나오기 싫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의 자기보다 거기에서 캐릭터의 자기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 나로 굴러가고 받아들였던 있었으면 어떤 또 그걸 캐릭터. 위해 다 같이 움직여지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을 떠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나오기 싫어서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보는데 저는 원래 인간 문소리가 별로라고 하더라도 맞이하자 빨리 현실을 맞닥뜨리자 그런 편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 아니어도 빠져나오긴 빠져나와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캐릭터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저 네. 배우는 쉬는 시간이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작품들을 그러니까 좀 작업했던 것들이 요즘 최근에 여러 개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근데 뭐 주인공이 아니니까 여러 개 할 수 있었죠. 네. 요즘 좀 들어오는 그 작업들이 여배우는 오늘도 해서 계속 특별 출연. 아니 그 말이 씨가 됐나 더. 정말. 그게 뭔가 그 나의 미래를 보는 그런 아닌데, 작품이었나요? 그 미래를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지금은 흥미로운데 이런 제안들도 꽤 있어요. 네. 꼭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다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니어도 좀 즐기면서 더 재밌게 작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당시보다는 더 드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많아요. 특별 출연 제한이. 네. 좀 제가 특별 출연해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든 다 잘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뭐든 다 잘 이상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의 출연으로. 보통의 출연. 네. 네. 보통의 출연이 고프다. 네. 네. 이 등으로 생각하면 좀 척추 같은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지 않나, 배우님한테? 네, 좀 쉽지 않은 걸 많이 네. 제안하시는데 저는 감사해요. 배우로서 챌린지가 있을 때 그런 작품이 진짜 더 오래 남기도 하고 하는 재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정년이 같은 경우는 몇 씬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정말 전설적인 소리꾼이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노래 한 자락이 있어요. 그 판소리 한 대목을 하기 위해서 특별 출연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몇신 안 되지만 1년을 거의 레슨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 특별 출연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면 연습을 하도 오래 하고 네. 판소리를 진짜 판소리 그 처음부터 각 잡고 배우는 사람들처럼 근데 이게 사실 판소리라는 게 훈련을 사실 받았잖아요. 몇 년을 해도 정말 그 목을 얻기가 네. 어려워요. 최소한 7년 이상, 한 10년은 돼야 정말 소리꾼 목이 잘, 소리꾼 목이구나, 이게 맞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 2년 해서는 어느 수준인지 이제 김영창들이 들으면 다 알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내 목소리로 작품에 임하고 싶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한 1년 반 정도 판소리를 열심히 배웠던 네. 적이 있어서 수군가를 거의 절반 정도 배웠었거든요, 예전에. 남혜성 선생님이라는 네. 그 인간문화재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저를 별 인연도 없는데 굉장히 예뻐하셔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과 보답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판소리가 들어가는, 그걸 또 국국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 작품 때문에도 더 국국에 대한 책을 보고 일을 쓸 때, 옛날 우리 선생님 이름이 책에 나와요. 옛날 소리꾼들, 네. 국국 초창기 멤버들 이름에 남혜성 선생님 이름이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혼자 굉장히 애틋하고 이 작품이 이제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돈 얼마 받았느냐만 생각 안 하면 이 작품 1년 레슨 받고 이런 거 정말 행복한, 네, 생각 잘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자기를 너무 몰아치거나 좀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매번, 그러니까 이번 정년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자매 촬영 때 네. 그 현장을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보조 출연으로 나왔었어요. 교회 시내. 맞아요. 네. 교회 시내 신자로. 네, 신자로.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저 지휘 어디서 지금 해봤다. 아니고서는 갑자기 짧은 시간에 배워서 저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시간에 내가 어떤 걸 마스터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희열과 그런 어느 정도의 중독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 올케가 네네. 남동생의 와이프가 저랑 언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옛날에는 진짜 작품 들어가면 너무 예민해지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몰아치는 게 아닌가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언니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랬어요. 집에서까지 예민하고 이건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두려운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으니까 집에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과민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올케가 약간 제 눈치가 보였었나. 언니 작품 들어간다 이러면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격일 거예요. 성격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이제 올케 말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요즘에 흑백 요리사에 나온 그분 누구죠? 네? 안성재 셰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노력한다는 말이 그냥 열심히 한다의 의미가 아니다. 정말 진짜 노력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노력이 진짜 노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내 생각이랑 똑같아. 근데 난 저런 말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내 마음이랑 똑같아. 나는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돼. 그게 무슨 노력을 한 거야. 그건 나는 노력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실패한 거죠. 못한 거죠. 근데 다른 건 잘 못해도 돼요. 그거 맞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 요즘 요가도 하고 뭐 아르헨티나 탱고도 하고 그러는데 잘 못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내 주종목이 아니잖아요. 내 직업이 아니고. 그러긴 너무 잘한다.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못해도 뭐 좀 어디 가서 못해도 괜찮은데 특히 돈을 받고 또 오랫동안 이 일을 했고 이 일은 진짜로 노력해서 그걸 이제 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자랄 때도 많지만 거기까지 그래도 몰아붙여 보는 거죠. 공선이를 보면서 다들 기다리잖아요. 공선이 판소리가 보고 싶다. 그 전사가 보고 싶다. 그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네. 잠깐의 등장에도 줄 수 있는 것, 그거를 찐연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테리 씨랑 개인적으로도 친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참 현장이 즐거웠어요. 너무. 그리고 그 오경화 배우, 제 네. 큰딸로 나온 그 아, 배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보석 같은 네. 배우인데 셋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케미가 잘. 네. 우리 목포로 어학연수도 셋이 다녀오고 사투리 언어. 공부한다고. 네, 셋이 가서 홍어도 먹고 네. 셋이 너무 친해져서 그 씬들이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갔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냥 고1 때 제가 고1 들어가자마자 이제 관두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바이올린을 서포트해줄 만큼 그래서? 넉넉하지 않았고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레슨은 어떻게 받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엄마 지인의 뭐 아는 사람이 되게 정말 제일 저렴한 악기로 예쁘게 봐줘서 레슨을 해줬었는데 소리야 내가 음악을 해보니 아직 우리나라 음악이 그렇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 너 공부는 오히려 더 네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 음악보다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네 하고 접었죠. 그리고는 정말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몰래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마침 제 친구는 성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면 연대를 갈 수 있대. 그게 겹치고 이러는 바람에 대학 가서도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냥. 또 거기서 이제 비싼 악기를 갖고 있는 애들 다 있을 거,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게 대동악회라고 성대에 그 우리나라 전통 악기 연주하는 네. 데 들어가서 가야금을 2년을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민요도 배우고 하다가 판소리도 또 제가 2년이 돼서 남혜성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게 된 거고 그게 세월이 지나니 또 제가 작품에 쓸 수 있게 된 거고 정말 되게 신기하게 맞물리는데 최공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1, 2년이 아니라 저한테 많은 세월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라서 네. 참 특별한 작업이었어요. 네. 이화정의 독식 인터뷰. 내가 걸어왔던 길들은 소환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더 끌렸을 수 있겠다. 공선이라는 캐릭터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옥2는 왜 하셨어요? 제가 진짜 아니 왜냐면 제가 무비건조가 연상호 감독님을 되게 사랑합니다. 연상호 감독님의 세계관, 연상호 감독님의 그 끊임없는 창작력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은 그 글발까지 정말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데 딱 한 가지 약간 매번 비판했었던 게 배우 디렉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문소리 배우님도 연상호 감독님이 제안을 했을 때 그리고 지옥은 원래 이제 시즌1이 있었던 작품이고 완전히 새롭게 또 이 세계관 안에 들어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감독들도 다 자기 장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많은 감독들이 자기는 다 잘하는 것처럼 네, 자기는 다 연상호 감독님 보시는 거 다 잘하는 보실 것처럼 거예요? 연상호 감독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아는 많은 감독들이 필름 메이킹에 A부터 Z까지 굉장히 다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 작품을 만들죠.
옆에서 보면 이 감독님은 요거는 강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약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영화라는 거는 감독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스텝이 다 같이, 또 배우들도 다 같이 감독님의 세계관을 이 화면 안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모두가 사실 몸과 마음을, 머리를 다 바쳐 그거를 이제 같이 해내는 거니까 감독 1인의 그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감독님의 세계관과 디렉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연상호 감독님은 좀 강점이 매우 강하고, 정말. 그 약점이 조금 있는데 그게 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두드러지는 편인데, 저는 오히려 뭐 요것도 조금 괜찮고 저기도 조금 괜찮고 또 다 무난하게 잘 만드시는 분보다 훨씬 강점이 더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연상호 감독님 작품 중에서 지옥을 가장 그래도 흥미롭게, 네. 가장 흥미롭게 봤어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이창동의 딸이니까. 리얼리즘으로 승부를 보신 분이라. 시작해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이게 크리처물이나 좀비물에 뭐 굉장히 이제 애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옥 1을 굉장히 흥미롭게 네. 본 거고, 지옥 2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던 차였어요. 궁금하던 차에 연상호 감독님의 제안을 받게 됐는데 좀 고민을 오래 하긴 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냥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그 이수경의 캐릭터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세계관을 다 설명을 하고 주는 있죠. 캐릭터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이제 연상호 감독님한테 한 적도 있고, 정진수 정신착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민혜진 액션 난리가 나죠. 그리고 네, 박정자도 완전히 미쳐서 저세상으로 가 있죠. 그리고 문근영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정말 다들 극단에 가 있는데 나 혼자 혼자 정신 차려야 차리고 되잖아. 너무 재미없는 말들을 계속 뱉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간도 설명이 돼 있지 않았고, 시나리오에는. 그리고 뭐 동선도 없고 그냥 대사만 너만 나오면 대사만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정치 의장을 가르치듯이 그냥 얘기하고, 그 시나리오를 막 보다가 그 부분만 되면은 이거를 요즘처럼 호흡이 빠른 시청자들이 들어주고 있겠나. 감독님 이 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걱정해서 계속 물어볼 정도로 그게 불안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대사들도 문장들도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태였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언뜻 할게요 이렇게 마음은 안 먹었지만 그래도 이 세계관 안에서 한번 놀아보는 건 새로운 경험이겠다. 그것도 이걸 최대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했고, 촬영장 갈 때마다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촬영장 가면은 막 심각하게 들어가서 감독님 앉아봐요. 이거 대사를 이 문장을 앞뒤를 바꾸는 거야.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러니까 감독님이 선배님만 현장에 오시면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긴장을 합니다. 아니, 제가 나이도 많은데, 그 현장에서, 나이도 많은데, 이제 너무 심각하게 내가. 나이가 많아졌어. 네, 심각하게 가니까. 네. 스태프들이 너무 긴장을, 그래서 내가, 어머, 너무 스태프들이 너무, 날 무서워하나? 긴장해요? 그럼 나 어떡하지? 했더니, 편하게 좀 즐겁게 오세요, 현장에. 했더니,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왜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냥 현장 들어오실 때 연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감독이 그럼 나보고 현장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기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잘하시네요. 감독님 그럴 때 또 디렉팅을 세게 해주시죠. 세게 했어. 근데 그 디렉팅이 굉장히 유효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그래. 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전체 현장 분위기도 좌지우지 되는데, 나 혼자 걱정된다고 모든 스텝을 걱정시킬 것까지야.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수경, 뭔 말인지 기억 못하면 뒤질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콕콕 박아서 딱
어떤 무서움을 내가 막 소리 지르거나 막 무섭게 해서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 그랬어요 이랬는데 되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아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곤조곤하게 사람 이렇게 네. 조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은은한 네. 빌런을 하라고 이제 감독님이 그러셔가지고. 항상 그 문소리 배우가 작품 안에서 가지고 가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게 뭔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사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눈에 들어온 건 등산을 가요. 그래서 제가 등산 가방을 맞아요.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등산 가방 안에 뭐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 안에 뭐 들어있었을까? 그래서 뭐가 있었을까? 약간 좀 텀블러 항상 손에 들고 다니니까. 약간 비슷하다. 내가 들고 다니던 거랑. 아니, 비슷한 걸로 가져왔어요. 네, 똑같은 거. 겉으로는 굉장히 진짜 따박따박 모든 거를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안에는 이런 거 아니 그런 댓글이 있었대요. 그 텀블러에 이수경이 술 넣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저 맨정신에 저러고 다닐 것 같지 않다고. 진실을 그럼 여기서 한번. 아니 술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 이수경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등산복을 입고 등장하는 설정은 연상호 감독님 주셨어요. 에? 등산 가방을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럼 트레이닝복 하실래요? 추리닝. 트레이닝 아니야. 추리닝. 추리닝. 그래서 왜인지 설명을 안 해주시고 뭐 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등산이요. 등산 가방을 둘 중에는 선택을 한 건데 오히려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룩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고민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런 그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고위급을 연기한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또 시대도 애매하고, 시대 설정도 애매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떡하나 그랬는데 등산복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산을 좋아하고, 오히려 명상 같은 것도 좋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지향할 수 있으나, 알고 보면, 이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좋은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비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텀블러 들고 다니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연상호 감독님이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 맨날 텀블러 갖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구나. 그거를 감독님이 보고 설정을 나중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거사를 앞두고 산에 한번 가는 게 어떠냐 좀 제안을 했죠, 제가. 큰일이 있기 전에 왠지 이렇게 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뭐 하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산에 한번 감독님 이수경이 가는 걸 등산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잠깐이라도 가십시다. 한 번이라도 그 설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서 장소성을 주고 싶다. 고집받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 좀 지켜보면서 흥미롭기도 하고 좀 놀라운 노력파이다. 이거는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로 거슬러 보면 보건교사 안인영에서 아치 눈썹 같은 것들 물론 많은 스태프들과 감독이 만들어내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떤 외양으로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하는 걸 즐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착 붙으려면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보건교사 안인영도 제가 그동안 봤던 모든 야매, 죄송합니다. 야매띠, 대체의학, 들을 어디서 봤던 것들을 정말 총집합해서 이경미 감독이랑 대화의 꽃을 피웠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더라. 어디 가니 저런 것도 하더라. 근데 그게 낫는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선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총집합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이경미 감독님이랑. 그러다 보니 그래 그럼 그렇게까지 가볼까요? 이런 게 정말 신이 나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야매월드에 대한 이해도와 두 사람의 탐구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눈썹을 내가 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게 좀 불안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불안함이 전혀 이제 없이, 좋은데 갑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그 이제 이경미 감독하고 이제 그 야매월드 탐구가 이제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인데. 재밌게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서 그걸 자신 있게 나한테 착 붙여서 네. 그 캐릭터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게 거. 이제 착 붙을 때 또 쾌감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맞구나 이거 봐. 이런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희열을 계속 찾고 있다니까. 근데 이화정의 독식 인터뷰. 사실 최근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그 세월의 흐름, 나이 이런 건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연기 영역이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거일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한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우로서는 좀 체감하는 때이지 않을까? 배우가 또 그런 나이를 입는다라는 건 본인한테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작했을 때 배우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작품을 할 때 우선 뭐 오아시스라는 작품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그런데도 뭐 애엄마 역할들을 그때 마다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배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 들어오면 원래 네. 그 작품 안에서 저는 뭐 이렇게 작품만 재밌으면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면 뭐 저는 마다하지 않는다. 효자동 184의 그 네. 애기 엄마 바람난 가족도 제가 29배 촬영을 했는데 애기가 있는 그쵸? 엄마였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호기롭게. 그때는 별로 겁이 없었고 그리고 이미 뭐 오아시스라는 작품 때문에 내가 뭐 가져가야 될 이미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이미지 자체가 다 이제 파괴된 상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 더 겁이 많아진 것 같네. 스스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배우로서 더 비겁해진 건 아닌가. 더 용감한 나이가 들면서 더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 용감해지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했었어요.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그냥 한 작품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자. 데뷔 초부터 항상 문소리의 선택은 늘 파격적이었고 에너제틱했고 도전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얼마 전에 그 홍경 배우를 만났는데 홍경 배우 나도 홍경 배우에게 그 부산영화제에서 수상을 마리끌레르상 수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홍경 배우가 이렇게 문소리 배우가 안아줘서 너무 감격을 하면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난 가족의 팬이었대요. 근데 진짜 그때의 파격이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더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늘 그렇게 독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 왜 젊은 배우에게 그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운이 좋았던 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데뷔하자마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정말 너무 훌륭한 감독님들, 제작자들 그리고 저는 그때 데뷔하고 매니저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스타일리스트도 없었고 혼자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변에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 내가 더 과감한 도전을 해도 크게 다치지 않겠구나. 설사 조금 다친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겠구나. 너무 겁먹지 않아도 물론 겁이 많았죠. 어렸을 때니까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오히려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유연함에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어떤 그 답을 정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유형이 있다라면 문소리 배우는 정말 질문을 한다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그걸 질문을 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아니면 그런 그 답안을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론으로 내린다는 거.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한 생각인데 네. 되게 정말 좋은 단어들이에요. 유연함, 그리고 질문, 그리고 듣는 것. 네. 이 세 가지는 배우에게 필수 요소예요. 근데 지금 딱 그 질문에 네. 너무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질문 안에 다 들어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몸과 마음의 유연함, 생각의 유연함 이것이 내가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알아간다는 거는 질문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 학생들을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빨리 진도만 나가려고 했죠.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데 연극하면서 정말 좋은 연출가들하고 연극할 때 그걸 많이 질문하는 방식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한테도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아야 이 캐릭터가 정말 풍부해지고 다 이어지고 레이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유연함이 필요하죠. 그 질문을 끌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답을 또 내 안에서도 찾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 흡수하고 네, 듣는 거. 그래서 네. 들어서 이어서 다시 맞추는 거. 이 과정이 정말 배우한테 너무 중요한,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는 배우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를 제가 끝내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시간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각자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네, 인터뷰를 하든 뭘 소개를 하든 네. 따로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4명은 안 모여요? 아니요, 모여요. 모일 땐 모이고 네. 따로도 하고 네 명이서 해봤자 별로 이게 경쟁입니다, 경쟁. 이화정의 독식 인터뷰 제가 문소리 배우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저희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뭐든 다 잘 이상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배우님한테 또 기념으로 사인을 좀 받아서 명예의 전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는 배우들 아니. 이 텀블러에 다? 아니죠. 이거는 문소리 배우 전용 텀블러. 네. 내가 지옥에서 텀블러를 들고 다녔으니까 나는 맞아요. 텀블러에 받고 다른 배우는 다른 데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쵸. 네. 오.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텀블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024 이화정의 독식 인터뷰 첫 출발하는 날.